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 눈의 합이 3 또는 5. 자, 합이 3이 되는 건 1, 2, 2, 1 해서 두 가지. 합이 5가 되는 것은 1, 4, 2, 3, 3, 2, 4, 1 해서 네 가지. 자, 또는이니까 자, 합의 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4 해가지고 6. 그래서 답은 3번. 함수인 것의 개수, 상수함수인 것의 개수. 자, 기억하고 니은은 일단 함수도 압니다.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억은 B가 2개로 대응하고 있고 니은에서는 A가 대응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자, 디귿하고 리을이 함수네. 해서 함수인 것의 개수 A는 2가 되겠고, 자, 이때 상수함수인 것은 디귿. 자, 상수함수는 몰빵이죠. 자, 공역의 원소 중 자, 하나로 모두 대응을 할 때 그게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잖아. 자,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2개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수함수인 것은 디귿 하나. 그러면 B가 1이 되겠고 따라서 A, B의 값은 곱해가지고 2. 그래서 답은 2번. 그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의 교점해가지고 푸는 거죠. 해서 y는 x분의 2의 점근선의 교점은 0,0. 자, 평행이동한 함수가 요거니까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3. 분모를 0 되게 한 x값 그리고 분모 분자의 x의 개수. 그게 이제 점근선의 값이 되는 거죠.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된 건데, 자, x좌표는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자, y좌표 0에서 3이 됐으니까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고. 자, 둘을 갖다가 합한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 함수의 상등. 그러면 같은 x값에 대응하는 y값도 같아야 되는 거지. 해서 0 넣었을 때 같고 1 넣었을 때도 같아야 돼. 자, 해서 F0, G0이 같으려면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A, 0이 들어가면 2. 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F1하고 G1도 같아야 돼. F1은 2 빼기 A인데 빼기 A가 2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가 되겠고, 자, 1이 들어가면은 B 더하기 2. 자, 따라서 B가 2. 그러면 A하고 B를 갖다가 더하면 0이니까 답은 3번. 그 유무리함수의 최대최소는 양 끝값에서 결정이 되니까 빨리 마이너스 1하고 4를 갖다가 확인하세요.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시면 루트 6 플러스 2가 되고, 자, 4가 들어가면 3이 되고, 요게 이제 2점 얼마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4점 얼마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다. 그러면 요게 이제 A 값이고 요게 이제 B 값인 거예요. 자, 따라서 A, B 빼기 2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는데 A는 3. 자, B가 요건데 2를 빼라고 했으니까 루트 6이네. 요게 루트 6이야. 그럼 그걸 제곱해가지고 6 해서 18. 자, 해서 답은 2번. 7개의 문자 A부터 G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택할 건데, 자, 자음이 2개, 모음이 1개. 자, 택하기만 합니다. 나열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음인 게 뭐고 모음이 뭔 건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모음을 표시하는 게 좋겠죠. 자, A는 모음, 그 다음에 E, IAU. 자, 그러면 결국은 자음이 B, C, D, F, G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자, 고르기만 하는 거야. 자, 거기에 동시에 그래서 고백 법칙 모음 자, 2개 중에서 1개를 갖다 택하고 그러면 10 곱하기 2 해가지고 20. 답은 5번. 먼저 지금 요 복잡하게 표현된 얘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F 탓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 순서도 바뀌죠. 그래서 G 인버스 탓 F 인버스 인버스는 F 탓 F 인버스.
역함수끼리 합성되면은 항등함수, 합성함수에서는 뭐 자,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의 3값을 지금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FG 인버스 3인데 자, 요걸 갖다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G에 관련된 요 식이 들어있는 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원래 함수의 자, 무슨 값이에요? X값이에요, X값. 자, 해서 얘가 바로 원래 함수의 Y값이 되는 거지. 자, 해서 얘가 3이 만들어지면 돼. 얘를 3으로 만들려면 X에 뭐가 들어가면 돼? 0 들어가면 됩니다. X에 0이 들어갔을 때 얘는 G5가 3이 되고 G5가 3이니까 G 인버스 3은 5인 거지. 그래서 얘는 5예요. 그래서 이제 F5를 갖다가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식에서 F를 갖다 만들어. 자, 얘를 5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 얼마? 2분의 1이 들어가. X에 2분의 1 들어가서 F5 만들어지고 자, 결국 계산되는 값은 2분의 1 빼기 3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래서 답은 1번.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유리함수 그래프가 뭐 사분면을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는 보통 y 절편을 관찰하면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관점을 두고 풀면 일단 지금 점근선은 얘기할 수 있거든. x는 마이너스 5, y는 1. 요게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자, 이때는 점근선 위쪽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제 사선면을 절대 안 지나. 점근선 y가 1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 절대 지날 일이 없어요. 자, 그래도 y절편을 좀 관찰해보면 y절편이 어쨌든 뭐 1보다 큰 양수라는 거잖아. 자, 문제는 요걸 것 같아.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뭐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분자의 그 상수가 음수인 건데 분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었을 때 분자가 양수인 건데 그 분자의 절대값, 아니 음수인 건데 절대값이 클수록 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지잖아. 자, 그러다 보면은 제 사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다고.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것도 우리가 원점, 뭐 이거는 좌표축의 점이니까 사분면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것도 뭐 일단은 제 사사분면을 안 지나는 거지. 결국 y절편이 음수면 사사분면을 지나. 그래서 y절편이 어떠면 되겠다? 0 이상이면 되겠다. 자, 그래서 y절편은 뭐 x가 빵일 때의 값이니까 빵을 집어넣으면 5분의 마이너스 3k 더하기 16이 되고 이것이 이제 0 이상이면 되겠다고. 뭐 양변을 5를 곱해도 우변은 0이 되고 그러면 k는 3분의 16 이하. 자, 해서 문제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합이니까 지금 자연수 k는 1, 2, 3, 4, 5겠네.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모두 합하면 15. 그래서 답은 4번. 그 n 값이 5인 조합 두 개를 더해서 15인데 이거 한번 다 써보세요. OC0, OC1, OC2, OC3, OC4, OC5. 자, OC0이 1이고 OC1이고 10, 7, 5, 1. 자, 지금 얼값이 1 차이 나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나열된 순서대로 나열된 거에서 연속하는 두 개의 합이 15인 걸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얼을 얘기하는 거니까 2하고 3을 갖다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얼의 합 물어봤으니까 2 더하기 4에서 6. 그러면 답은 3번. 무례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자, 기억은 그냥 대입하는 거죠. 자, x가 빵일 때 y가 요거냐? y가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냐? x에다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 역함수의 정의역을 했는데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해도 되죠.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니까
자, 요거 그냥 빨리 그리시면 돼. 시작점이 3, 마이너스 2. 자, x의 개수가 음수면 왼쪽, 루트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아래 해서 왼쪽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 그래프 위의 점들의 y값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네. 해서 마이너스 2 이하이네. 자, 3 이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이하. 그래서 이유는 틀렸어요. 자, 디귿. 자, 틀렸어. 문제는 평행 이동인데 루트 앞에 개수가 지금 바뀌었잖아. 자, 뭐 평행 이동을 시켜볼까?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해서 y 플러스 2 루트 마이너스 2에 x 빼기 6. 뭐 이거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루트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네요. 그래서 1번. 엄청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에 뭔가 얘를 갖다가 그 공식화 하는 그런 설명을 갖다가 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절대값이 걸리적거립니다. 절대값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음수가 되는 x가 3보다 작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자,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뒤에 있는 2x하고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더하기 3k. 자, x가 3 이상이면 이제 얘가 0 이상이니까 그냥 나와. 그래서 k 플러스 2의 x 빼기 3k. 자, 얘네들은 x는 3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 직선으로 그려져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3보다 작을 때는 요 직선이, 그 이후로는 요 직선이 그려지는데 결국 3에서 갈리는데, 근데 3을 갖다가 넣어보잖아? 그러면 값이 같아. 3을 넣어보면은 k는 없어지고 2, 3은 6. 그러니까 여기에 그 6, y는 6, x가 3, 그러니까 3,6을 갖다가 둘 다 지나는 직선이에요. 3,6을 갖다가 둘 다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두 직선은 분명히 연결은 될 건데, 자, 3 왼쪽에서 지금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저것을 갖다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인 그래프 우리 알지? 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1대1 대응은 내가 그 x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요 기울기가 만약에 0이면은 상수함수, 그렇지 않으면 1차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절대 1대1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음수인 거지. 기울기가 음수면 어쨌든 여기 3,6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직선일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얘가 기울기가 양수가 돼버리면 되겠니? 그러면은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생겨. 즉 같은 y값에 대응하는 x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1대1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얘도 음수여야 돼. 자, 케이스는 하나 더 있겠지.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양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면 얘도 기울기가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자,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 자, 이렇게 주어지는, 자, 사실은 구간별 함수 3보다 작을 때와 3 이상일 때 이렇게 함수식이 다른 함수인 건데, 얘네들은 어쨌든 그래프가 연결이 되는 두 직선이야. 연결이 되는 두 직선인데 결론은 뭐야? 얘네들의 기울기가 부가 같아야 돼.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 그래야지 성립할 수 있어. 자, 얘네들의 부호가 같다라는 확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자, 부호가 같은 애들은 곱하면 양수다. 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플러스 2 해서 요게 이제 양수다. 자, 요거 실수하게끔 문제를 자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얘기하실 때는 이차함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지금 음수잖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갖다 한번 곱해줘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얘 앞에 곱해. 그러면 k 빼기 2, k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답하세요. 자, 따라서 부등호가 오른쪽이면은 빵 되는 k 값 사이 해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그러면 답은 4번. 일단은 물어보는 것을 먼저 보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어. 요거는 상식 같은 거야. 1의 자리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S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즉 요 S의 1의 자리. 자, 다른 자리 안 궁금해? S의 1의 자리. 근데 이제 S라는 값을 보니까 1부터 N까지의 팩토리얼의 합인데, 자, 1팩은 1이지,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이 이게 이제 120인데,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야? 6팩은 5팩에다가 6을 갖다 곱하는데, 자, 지금 5팩을 갖다가 보면 1의 자리가 뭐야? 0이지. 자, 6팩, 7팩, 8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 요 5팩이 계속 곱해지는 건데 이미 5팩에서 1의 자리가 0이 만들어지니까 6팩, 7팩, 8팩 그 이후로는 1의 자리가 빵일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는 얘네들 갖다 더했을 때 1의 자리가 궁금한데 5팩 이후로는 1의 자리가 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 결국은 얘네들만 계산하시고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그냥 1의 자리야. 1의 자리. 그래서 1, 2, 3, 9 뭐 요놈들 다 더하면 33인데 내가 궁금한 건 그냥 1의 자리로. 자, 해서 1의 자리는 3. 그래서 답은 3번. 함수 fx, 역함수하고의 교점 사이가 지금 주어진 건데, 자, fx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지금 대칭축이 x는 0 해서 0 이상이니까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fx. 자, fx는 증가함수네. 증가함수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만 있어요. 자, 두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y는 x하고 두 개의 교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랬을 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3루트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우리가 이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자, 해서 fx하고 y는 x하고 연립을 하시면 fx 5분의 x제곱 더하기 a 이거랑 지금 요 직선이 y는 x 연립을 했을 때 이것의 두 실근이 바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여기 갖다가 알파, 여기 갖다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지금 베타가 알파보다 어때? 크게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알파 베타를 가지고 지금 요 뭐 선분의 길이가 3루트라는 걸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 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기울기를 갖다 이용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두 점을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때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1이면 여기가 몇 도야? 45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삼각형. 자, 길이의 비가 어때요?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가 3루트 오면, 자, 요 길이는 편하게 표현해 보면은 루트 2분의 3루트 5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잖아. 즉 베타와 알파의 차이인 거지. 즉 요 방정식에서 얘기하면 두 분의 차이입니다. 해서 결국 지금 문제는 잘 해석을 해보시면 요 방정식의 두 실근, 이때 요 두 근의 차가 얼마? 루트 2분의
3루트 5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근의 차도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자, 한번 써줘 볼까? 자, 두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2차 한 개수 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자, 계산하기 좀 좋게 좀 정리 좀 할까? 자, 양변에 5를 곱하면서 x제곱 빼기 넘어와서 5가 곱해지니까 5x 더하기 5a는 0 해서 두근의 차 공식의 2에 지금 절대값 1 분의 루트 판별식 25 빼기 45 20a 요것이 루트 2분의 3루트 5다. 자, 분모 1이니까 뭐 생략하시면 되고, 자, 그냥 양변 제곱하시면 바로 편하게 계산되겠네. 자, 제곱하시면 25 빼기 20a. 자, 요거 제곱하시면 2분의 3, 4는 9, 45. 자, 5로 한번 나누기 편하겠네. 5, 4의 2분의 9. 그러면 결국 4a가 넘어가면은 2분의 1이네요. 자, 따라서 a는 8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함수 f에 대한 대응은 나와 있고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역함수도 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죠.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요게 이제 f 인버스잖아. 문제는 이제 g인데 지금 g에 대한 얘기가 없어. 자, 그래서 언뜻 자, 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근데 주어진 것부터 차례차례 대입을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고 g 인버스 3이 1인데 지금 관계 시기는 g가 있으니까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g1은 3이다 하시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g1이니까 x가 1부터 대응을 시키는 거야. 자, 해서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을 갖다가 대응을 시키면 g f 인버스 1 값하고 f 인버스 g 1 하고 같다는 얘기죠. f 인버스 1은 5야 5. 즉 g5는 g1은 내가 3이라는 거 아니까 f 인버스 3 f 인버스 3은 2 해서 요 값은 2예요. 해서 내가 새로이 g5의 값을 알았잖아. 그래서 다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5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또 다른 g의 값이 구해집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g2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g f 인버스 5 f 인버스 g5 f 인버스 5는 4 해서 g4 g5가 2였으니까 f 인버스 2 f 인버스 2는 1 요게 1. 자, 아시겠지? 이제 얼마를 4를 갖다가 대입을 한다. 그래서 g f 인버스 4는 f 인버스 g4가 되고 f 인버스 4는 3 해서 g3이 되고 요게 이제 g4가 1이니까 f 인버스 1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됩니다. 자, 해서 이제 나는 3을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g f 인버스 3 f 인버스 g3 해서 g f 인버스 3이 이제 구해집니다. g3이 5 f 인버스 5는 4 해서 g2의 값은 4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자,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a에서 a로의 함수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서로 다르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지. 자, 이때
자, 함수값의 차이가 5가 되는 그러한 n이 하나 있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쨌든 여기 있는 애들이 함수값으로 결정이 될 건데 차이가 5가 나는 것은 6하고 1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6이고 얘가 1이란 얘기지. 자, 이때 정의역의 관계를 보니까 얼마 차이나? 1 차이나. 자, 해서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자, 해서 뭐 얘네들이 연속하는 값이니까 뭐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자 n이 3일 수도 있고 n이 4일 수도 있고 n이 5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 n이 될 수 있는 값이 5가지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요러한 관계를 갖다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n이 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 얘가 6이고 얘가 1인 거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중에 요 n이 만약에 1이라고 쳐봐.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지. 얘네들이 되는 거지. 이때 요 5가지 중에 요 한 가지인데, 그런데 어쨌든 큰 게 6으로 가고 작은 게 1로 가는 거야. 큰 게 6으로 가고 작은 게 1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요렇게 이 5가지가 대응까지 자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고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만 하면 돼. 이 남은 원소 4개랑 여기 남은 4개가 자 1대1 대응을 하면 됩니다. 1대1 대응은 자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4팩토리얼. 자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5팩인 거니까 120.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굉장히 또 많이 보이네요. 앞으로 유행을 탈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fx는 기울기가 3인 직선, 뭐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죠. 자, 결국은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원소라는 게 집합 A. fx의 모든 점들이 바로 A의 원소야. 근데 B의 원소를 보니까 방금 fx 위의 점들을 갖다가 x랑 y를 바꿨네? 자, x하고 y를 바꾸는 게 뭐야? 1대1 대응인 함수에서 x하고 y를 바꾸는 게 자, 역함수인 거지. 결과적으로 A가 fx 위의 점이면은 자 B에 해당되는 원소들에 해당되는 점들은 F의 역함수 F 인버스 위의 점들이에요. 자 바로 요거 그냥 확인하시면 결국은 두 교점 역함수하고 교점인데 이게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가함수는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어. 역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해서 이 교점을 갖다 얘기할 때 fx의 역함수를 생각하지 않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는데 그게 이제 2,c라는 게 자 연결하면 뭐야? y는 x 위의 점이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c값이 그냥 바로 구해져요. 자 c값이 2. 근데 끝난 게 아니지. 결국 2,2가 a fx 위의 점이니까 자 여기다가 x에 2를 넣었을 때 y값이 2가 돼야 돼. 자 x에 2를 집어넣으면 6 더하기 a인데 그게 이제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a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되고요. 아마 문제는 요 C 같은 경우 이 C일 것 같은데 자 뭐 이것도 별거 아니야. 자 C의 원소를 일단 요거라고 하자. C의 원소를 요거라고 하자. x, g, y라고 하자. 자, 그 원소 중에 하나가 4,5라는 얘기지. 그 중에 하나가 4,5라는 얘기지. 자, 요것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 뭐 이건 너무 쉽지. x는 4예요. x는 4. 근데 이제 gy가 5인데 gy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 왜? 함수 g가 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gy가 5인데 자 gy는 여기 계산하시면 by 빼기 3 그게 5.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자 어쨌든 요 x하고 y를 가지고 다시 순수상을 매기면 그게 이제 뭐래? a의 원소래. a의 원소 뭐? fx의 점. 자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는데 지금 x 값이 뭐인 거예요?
4인 거지. 즉 요놈은 x가 4야 4. 그랬을 때 y값. 자 앞에서 fx는 구해졌어. 3x a가 마이너스 4. 그러면 x가 4일 때의 y값은 즉 f4는 3, 4, 12 빼기 4 해가지고 8이 되는 거지. 이게 y예요. 그래서 요 y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8b 빼기 3이 5가 되고 8b가 8이니까 따라서 b는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자, a, b, c 합을 물어봤습니다. c가 2, a가 마이너스 4, b가 1 해서 얘네들 갖다가 합하면 마이너스 1. 그 답은 5번. 이 문제도 요즘에 많이 보이네요.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릴 수 있는 거죠. 1부터 3 이후인데 좀 넉넉하게 그려볼게요. 1, 2, 3. 자, 유리함수 점근선 x는 1,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 자, 뭐 적당히 x다 2 넣으면 편할까? 2 넣었더니 0. 2일 때 0. 맞나요? 아니네요. 2 넣었을 때 2 빼기 1에서 1. 2,1. 요점 지나네. 점근선 이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지는데 정의역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까지. 자, 3 넣어보면은 빵이네. 자,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가는데 지금 무리함수는 루트 x 빼기 3, 3부터 3 넣었을 때 빵. 자, 다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무리함수로 그려지는 거죠. 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문제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fx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a, b. 자, a, b, x좌표 a, b, a보다 b가 더 크다. 자, 해서 적당히 표현을 좀 해보면 x축의 평행한 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 a, b. 자, 뭐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두 교점의 x좌표를 가지고 식을 세워가지고 그것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요게 이제 자 산술계예요, 산술계. 자,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새로운 미지수를 두지 마. 그러면 복잡해져. 자, 해서 그냥 있는 걸로 하세요. 자, 뭐 A부터 갑시다. 지금 여기 좌표가 A라는 거잖아. 해서 여기 Y좌표가 나오는 거죠. A 빼기 1 분의 2 빼기 1. 자, 그 Y 값을 가지는 이 B의 X좌표 얘를 갖다가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Y는 루트 X 빼기 3 위의 점중 Y좌표가 뭐가 되는 A 빼기 1 분의 2 빼기 1이 되는 요 X값이 그게 바로 이게 이제 B란 얘기야. 자, 근데 이제 요게 이래요. 나중에 묻는 게 A가 아니라 A 빼기 1이잖아. 그래서 A 빼기 1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낫겠지. 그래서 A 빼기 1을 갖다가 A 다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B 빼기 3은 A 다시 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은 B를 갖다가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곱을 하시면 B 빼기 3은 A 다시 제곱 분의 4 빼기 A 다시 분의 4 플러스 1. 자, 해서 B는 A 다시 제곱분의 4 빼기 A 다시 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자, 해서 지금 묻는 게 뭐라고? A 다시 B 이것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 자, 해서 A 다시 에 요게 이제 B인 거니까 A 다시
제곱분의 4 빼기 A 다시 분의 4 더하기 4. 자, 전개해보시면 A 다시 분의 4. 자, 얘를 먼저 쓸게요. 더하기 4A 다시. 자, 빼기 4야. 자, 이제 보이죠? 일단은 A가 1보다 커요. A가 1보다 큽니다. A 빼기 1은 0보다 크겠지. 지금 A 빼기 1이 A 다시고. 그래서 A 다시가 0보다 커.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양수, 역수 모양의 합, 고민할 것도 없이 산술기하입니다.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시면 2배, 루트 안에서 얘를 곱하면 16. 자, 빼기 4. 자, 요게 이제 4니까 8 빼기 4 해가지고 최소값은 3. 자, 문제는 그냥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답하시면 되는 거죠. 답은 1번. 18번인데 와, 이거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A, B, C, D가 아니라 원래 이게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어차피 이게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크고 작은지를 따져가지고 처리하는 거라 값 자체가 일단은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이런 대소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연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자, A, B, C, D가 아니라 그냥 1, 2, 3, 4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풀면은 좀 더 나은데, 자, 어쨌든 뭐 문제는 읽어보시면, 자, 근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 1, 2, 3, 4, 뭐, 배열은 총 24개의 배열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갖다가, 자, 확인해봄으로 해가지고, 아, 이 문제가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숫자 배열을, 그냥 1, 2, 3, 4로 해볼까? 1, 2, 3, 4. 뭐, 이런 배열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S1, S2, S3. 자, S1은 첫 번째 숫자 오른쪽으로 자, 작은 숫자가 몇 개이냐? 0개. 자, S2는 두 번째 숫자 오른쪽으로 작은 게 몇 개 있느냐? 0개. 자, 0개. 얘는 0이네. 자, 배열을 좀 달리 해볼까요? 뭐 3, 뭐 4, 1, 2, 뭐 아무거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S1, S2, S3 값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숫자 오른쪽으로 작은 게 2개 있고, 자, 2개 있고, 0개 있고, 그래서 얘는 4.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대칭성을 만들어줍니다. 뭐냐면, 방금 이 S라고, 뭐 여기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게, 이 S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숫자 오른쪽으로 작은 게 몇 개 있느냐. 이건 이제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오른쪽에서 따지는 거야. 얘 숫자 왼쪽으로 작은 게 몇 개 있느냐. 걔를 갖다가 T1.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뭐 흐름이 뭐 이런 거고, 이런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준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얘 왼쪽으로 작은 게 몇 개 있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숫자가 되고, 요 왼쪽으로 작은 게 몇 개 있느냐? 그게 이제 T2인 거고, T3. 그러면 요거 왼쪽으로 작은 거 3개, 요거 왼쪽으로 작은 거 2개, 1개 해서 6. 자, 여기서도 T1, T2, T3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읽는 거야. 요 숫자 왼쪽으로 얘보다 작은 거 1개. 자, T2는 요 두 번째 숫자 왼쪽으로 작은 거 0개, 1개 해서 2. 자, 뭐 이런데, 자, 이렇습니다. 자, 요 둘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 두 개로, 자, 두 개로 뭐 좀 더 확인하면은 더 확신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에서 그냥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숫자의 배열이 바뀌면 당연히 얘네들의 값은 바뀌어. 그런데 이게 자 마치 그 뭐라 해야 되냐 우리 과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여기에서는 어쨌든 문제에서 정의하는 자 어쨌든 그 작은 애들의 개수의 합의 보존이 있어요. 자 당연히 S만 생각하면 안 되고 대칭적으로 반대로도 이렇게 따졌을 때 얘네들을 같이 생각했을 때 요 합이 어떻다? 보존이 된다. 숫자 배열이 바뀌어도 S1, S2, S3, T1, T2, T3 얘네들이 갖다가 모두 합하면 그 값이 얼마로? 6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24개의 순열에 대해서 S하고 T의 합은 6으로 일정하니까 이 24개의 뭐 어쨌든 문제는 합을 묻고 있잖아. 이 24개의 순열에 대한 문제의 정의대로의 합을 S만 따지는 게 아니라 T까지 다 따지면 이게 이제 6이 24개라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 24개의 순열에 S 값들을 갖다가 합한 거랑 T 값들을 합한 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 지금 이 값은 S하고 T의 총합이잖아. 근데 우리는 S 값의 합만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각각의 순열에 대해서 S 값, T 값들의 합은 당연히 다 달라. 하지만 얘네들 갖다가 합쳐놓고 보면은 대칭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결국은 S들의 합하고 T들의 합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2로 나누면 S 값들의 합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해서 3, 그래서 72. 결국은 계산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자,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답은 2번. 서로 다른 자연수 ABC 곱한 게 3만 30인가? 자, 그렇게 되는 ABC. 자, 뭐 좀 이따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집합. 이게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자칫 개수가 너무 크게 계산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갖다가 고려를 안 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집합을 갖다가 따질 때 그 원소들의 순서 따집니까? 안 따져요. 결국은 좀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합시다. 자, 어쨌든 요 3만 30을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돼. 자, 그러려면은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당연히 소인수분해죠. 해서 요 3만 30을 갖다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를 갖다가 뭐 3003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좀 일단 뭐 한 번에 말고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3 곱하기 1001이고 이게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001. 이 1001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그 소인수분해 한 경험이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수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또 돼요. 이게 아마 그 뭐 시도를 해봐야 돼. 7인가? 이게 7 곱하기 7일은 7 7 4 28 7 3 22 되네. 자 해서 그리고 또 돼 이게 요게 이제 11 곱하기 13인가? 3 3에 맞아요. 자 해서 결국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숫자가 어마어마해. 자 이게 소인수분해가 매끄럽게 안 됐으면은 또 이게 자 풀이에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소인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적절히 A, B, C로 이제 자 결국 이거 뭐니 이거 조편성이에요, 조편성. 그러니까 얘네들 갖다가 세 개조로 나눴을 때 걔네들이 이제 A, B, C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일단 분명히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는 1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해서 결국은 A, B, C 중에 1이 있는 경우 A, B, C 중 1이 있는 경우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요걸 빠뜨리는 친구 있을 수 있어. 자, 요게 조금 생각하기 쉬운 거니까 요거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2, 3, 5, 7, 11, 13을 3개로 나누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갖다가 3개 줘. 6개를 3개 주면 뭐가 있니? 자, 4개, 1개, 1개. 그리고 3개, 2개, 1개. 마지막 2개, 2개, 2개가 있죠. 자, 계산하면 6C4, 2C2, 2C1, 1C1. 자, 똑같은 인원 있으면 그것을 팩토리얼 분의 1로 자, 곱해 주셔야죠. 자, 6C3, 3C2, 1C1, 6C2, 4C2, 2C2. 자, 같은 이놈의 조가 3개 있으니까 얘네들 이 조들끼리 순서 바뀌는 것은 중복해서 300분의 1을 해주셔야 돼. 자,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게 6C4가 6C2, 6C2는 15. 이렇게 약분되니까 일단 15. 자, 요거는 6C3은 20. 20 곱하기 3 해가지고 60. 자, 6C2, 4C. 4C가 6이니까 약분되고 1이니까 6C2, 15. 그러면 요거는 90. 자, 근데 이제 봐봐. 어쨌든 뭐 요렇게 3개조로 나뉘어. 그래서 누구는 A, 누구는 B, 누구는 C 객관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요게 요렇게 뭐 그냥 요렇게 한번 나눠 생각해볼까? 2, 4는 6, 5, 30. 그러니까 내가 A, B, C를 갖다가 2, 3, 6, 5, 30, B를 갖다가 77, C를 갖다가 13이라고 했어. 근데 뭐 A를 77, B를 30, C를 13이라고 했어. 근데 얘네들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같아 안 같아? 같잖아. 37, 17, 13에 자 구성 원소들이 같으면 집합은 같은 거지. 순서 안 따지잖아 집합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다시 A, B, C로 분배를 시켜주면 안 돼. 이 문제는 그냥 분할해서 끝나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이 집합으로서 A, B, C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합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A, B, C라고 했으면은 뭐 얘를 A로, 얘를 B로, 얘를 C로 분 100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분할해서 그냥 끝나야 된다. 그래서 그냥 90까지. 자, 요거 안 했어. 자, A, B, C 중에 1이 있어. 근데 A가 1인지 B가 1인지 C가 1인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집합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요 3만 30을 세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두 자연수의 곱이 3만 30인 거지. 하나는 1이니까. 자, 해서 이 6개를 갖다가 2개 조로 나눠가지고 그 2개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중에 두 수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2인 거예요. 어쨌든 자, 이 경우는 6개를 2개 줘. 자, 그러면 5개, 1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4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6C5, 1C1, 6C4, 2C2 요게 이제 6C3 곱하기 3C3 곱하기 자, 같은 인원의 주가 2개 조 있으니까 200분의 1 이렇게 해줘야지. 자, 요거는 이제 6 요거는 6C2니까 15
요거는 6시 3이 20이고 약분하면은 10 해서 21에서 31 요게 이제 31가지 자 해서 결국 토탈 121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20번은 문제 푸는 요령이 조금 필요로 합니다. 자 재밌는 것을 갖다가 조금 알려드릴 건데 함수 fx가 좀 특별한 함수야. 그 자기 자신을 갖다 여러 번 합성했을 때 조금 재미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뭐 규칙이 보여지는 자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정의역 공역이 같으면서 이게 이제 선대칭 그래프로 그려지면 지금 0부터 2까지인데 0부터 2까지 정의역 공역이 일단은 같아야 돼. 자 0부터 1까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1부터 2까지는 2x 빼기 2 자 지금 보면 정의역 공역이 같고 공역이 치역하고 같아. 근데 그래프가 선대칭이죠. 이런 함수는 합성을 시키잖아. 되게 재밌는 성질이 있어. 자 이게 이제 y는 fx인데 요런 애를 갖다가 합성하잖아. 그러면 아까 축 있었지. 여기 1이 축이었잖아. 그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조금 그 좌우가 축소가 돼서 각각 그려져. 세로 비율은 유지를 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 오늘 수업 있으세요 여기? 제가 드릴게요. 요게 y는 f의 x.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한 번 더 합성하잖아? 똑같아. 자, 이 꺾이는 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 이 꺾이는 점을 간격으로 해가지고 원래 함수가 뭐 복제된다고 표현하면 좋으려나? 자, 그래서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에서 하나가 그려지고 또 2분의 1에서 1까지 해서 또 하나 그려지고 1에서 2분의 3까지 해서 또 하나 그려지고 또 하나 그려지고 해서 요게 y는 f다 f의 한 번 더 하는 거죠. f의 x야. 자, 뭐 f 4개니까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그리기가 조금 힘들잖아. 그래서 자, 뭐 요 정도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얘의 어떤 일반화를 갖다 시켜보자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항등함수가 뭔데? 자,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 그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죠. 그래서 y는 fx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위의 점들 중에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게 결국은 그러한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될 수 있는 게 y는 xy 교점이야. 자, 얘를 가지고 y는 fx 이 함수에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x값은 y는 x를 갖다 그려서 얘인 거지. 얘네들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해서 요 x값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정의역을 갖다가 구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런 x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몇 개? 4개.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8개.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개수에 대한 어떤 파악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2개, 4개, 8개면 그 다음 거는 당연히 몇 개겠어? 16개. 그 다음 건 당연히 16개예요. 규칙성을 갖다 고려했을 때. 자,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 V가 몇 개인지. V가 얘는 하나, 얘는 V가 2개, 얘는 V가 4개. V 하나당 교점이 2개거든. V 하나당 교점이 2개. 자, 그러면 y는 f 4개 합성함수는 v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 다음 거는 v가 어떻게 생기겠어? 여기 꺾이는 점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그 각각에서 원래 그래프가 계속 복제가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V가 8개 생겨. V 8개면은 V 하나당 교점이 몇 개? 2개씩이라고. 2개씩. 그러면 총 교점은 몇 개가 나와? 16개가 나와요. 뭐 이런 규칙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도 되고. 자, 어쨌든 얘는 결국은 이런 V가 8개가 생기고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의역 원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x를 갖다 어떻게 찾는다? y는 xy의 교점을 찾는다. v 하나당 2개씩 나온다. 그래서 8이 16 해서 내가 이 집합 x를 구성할 수 있는 원소의 후보가 16개요. 자, 이제 집합 문제죠. 자, 내가 집합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이 16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2의 16제곱.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죠? 공집합은 제외하자. 그래서 빼기 1.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2, 3년 정도 됐나? 교육청 기출인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 그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작년 자기 학교 시험 문제로 확인해서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게 답은 좀 복잡한데 사실 답을 갖다가 찾는 것에 조금 공략해서 문제를 풀면은 이거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조금 문제 풀면서 얘기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단순히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갖다 따지는 게 아니라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만큼의 x가 변하는 동안 그때그때의 최소값을 갖다가 자, 새로운 함수 k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합성함수는 gfx니까 합성함수는 gfx니까 그리고 f가 먼저고 그 다음 이제 g인데요. f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fx는 자, x점근선이 x는 u y점근선이 2. 자, 그런데 이제 k 값이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데 정의역이 6보다 작아요. 자, 그러니까 뭐 요 부분이겠네. 그럼 여기에서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 fx는 x가 뭐 6보다 작은 뭐 어쨌든 fx는 증가함수다. fx는 증가함수. 우리가 결국은 그 x를 갖다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그렇게 잡을 건데 x는 t부터 x는 t 플러스 2까지 잡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요게 이제 f에 들어가 가지고 ft 플러스 2 요게 결국 g의 정의역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f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요 ft보다 ft 플러스 2가 더 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요게 이제 캐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gx입니다. gx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죠.
자,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이차함수니까 대칭축이 있잖아요. 대칭축이 있습니다. 일단은 G의 fx라고 하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자, 나는 x를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을 갖다가 따지고 싶은 건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 어쨌든 x에 t부터 해가지고 t 플러스 2까지가 들어갈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x값으로 그냥 치세요. 그냥 해서 t가 들어가고 t 플러스 2, 물론 그 사이에 값들도 있지만 어쨌든 t가 들어가고 t 플러스 2가 들어가서, 자, 얘네들이 어쨌든 뭐 그 경계가 어쨌든 얘네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ft를 그냥 하나의 x, ft 플러스 1을 하나의 x값, ft 플러스 1을 하나의 x값처럼 그냥 생각을 해봐. 요게 이제 x값이잖아. 큰 게 오른쪽으로. 자, 첫 번째 케이스 ft나 ft 플러스 2나 둘 다 대칭축 왼쪽에서, 자, 만들어질 때 x는 ft, 그러면 요게 바로 g라는 함수의 x자리에 ft가 들어간 거니까 얘가 바로 gft인 거지. 자, 여기는 이제 xft 플러스 2라고 하면, 왜? t 플러스 2가 ft보다, 어쨌든 ft 플러스 2가 ft보다 크니까 x값은 큰 게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 때의 함수값이 g의 ft 플러스 2인 거지. 그러면 지금 요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은 여기지, 여기. 해서 그 최소값을 갖다가 kt라고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 g라는 함수에 뭐가 들어간 거야? ft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지. 자, 두 번째 구간이 x는 ft하고 x는 ft 플러스 2가 잡혔을 때 그 잡힌 구간 내에 꼭지점이 만약에 포함되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이 꼭지점에서지. 자, 해서 이때의 최소값은, 자,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y값, 일단은 gx를 최고차항계수 모르고 여기 뭐 a라고 되어 있으니까 a라고 한번 써볼게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뭐 요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y는 q라고 했을 때, 자, 요런 경우에는 최소값이 q라고 q. 자, 그리고 뭐 요런 경우도 있겠지. 자, 구간이 이제 대칭축 오른쪽으로 잡히면 여기가 x는 ft, 여기를 x는 ft 플러스 2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는 최소가 어디야? 여기 x가 ft일 때, 자, 해서 kt는 g의 ft, 이런 식으로 kt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kt라는 함수가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된대.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t가 2보다 작을 때는 g의 ft 플러스 2, 요거네 요거. 여기가 이제 t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2부터 4보다 작다. 사실 4보다 작은 이유는, 자, t가 4가 돼버리면은 x가 6이 되고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t 값이 4보다 작다인 거야. 자, 그래서 4에서 이제 끊긴 거고, 자, 어쨌든 2부터 4까지에서는 4라고 하는 값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한 상황이 어디니? 여기지, 여기. 결국은 q가 뭐였던 거야? 4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t값은 2부터 4보다 작다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어쨌든 여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이게 이래. gx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뭐하고? 감소를 하고 증가를 하잖아. 그러니까 gx의 감소하는 구간에서 x는 ft 플러스 1을 갖다 잡으면 자명이 x가 ft 플러스 2인 곳에서 최소값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t가 뭐보다 2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 전까지거든. 여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을 갖다가 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잡았을 때는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 해서 그 구간의 끝, 구간의 오른쪽 끝, x는 ft 플러스 a가 요 대칭축에 걸릴 때가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t가 2보다 작을 때, 결국은 t가 2가 되는 그 순간 이 구간이 오른쪽 끝이 대칭축에 딱 걸릴 때란 얘기지. 자, 그때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뭐 x는 ft, x는 ft 플러스 2. 자, 근데 그게 t가 2일 때라고. 즉 여기가 x는 f2, 여기가 대칭축이 결국 대칭축이 x는 f4가 되는 거지. 왜? t 플러스 2. 지금 t가 2일 때니까 여기 t 플러스 2는 4. 해서 gx의 대칭축이 바로 f4였던 거야. f라는 함수는 나와 있어. 여기 4를 집어넣으면은 4 빼기 6 마이너스 2. 그러면 3, 2 더하기 3 해가지고 5. 자, 해서 여기 gx의 대칭축은 5였다. 자, 그런 다음에 t가 이제 사실 2일 때 t 플러스 2가 대칭축에 걸리고, 자, t가 이제 2보다 커지면 이제 구간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일정 t 값에서는 구간이 잡혔을 때 이 꼭지점이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얼마래? 4래, 4. 해서 요 q가 4였던 거야, 4. 자, 서두에 답만 찾는다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이거야. 뭐냐면 여기 최소값으로 이렇게 상수가 주어진 요게 이차함수 gx의 꼭지점의 y좌표다. 무조건이야 이게. 그리고 요 t값이 나뉘는 이 경계에 해당되는 이 값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요 ft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값이 꼭지점의 x좌표다. 자, 그래서 2가 들어가가지고 f4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자, 아까 f4 5라고 나왔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gx의 꼭지점은 5,4. 그러면 gx를 어떻게? a에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a는, 자, 나조건을 안 썼죠. 자, k-2 어쨌든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k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은 g에 f0이 만들어지네. f0은 0 들어가면은 요게 1 돼서 3 해서 g3값. g3은 여기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제곱 4 4a 더하기 4 그게 11에. 자,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자, 여기 이제 2가 들어가. 자, 문제는 gx의 함수식을 이렇게 일반으로 했을 때 각 개수의 합이니까, 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게 이제 g1의 값인 거지. 뭐 요거 전개, 이 늑부 전개해가지고 각 항에 계속 확인하셔도 되고, 사실 물어보는 값이 g1의 값이야. 그래서 g1의 값을 갖다가 얘기하면 그게 답이다. 자, g1은 1 빼기 5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곱하기 2 하니까 32 더하기 4 해가지고 36.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